사전 설명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사전 설명회 같은 경우는 총 한 7가지 파트를 가지고 약 한 1시간 이내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네, 전체 파트 1부터 7까지 좀 살짝 살펴보면은 우선은 스쿨 플러스 소개, 그리고 과정에 대한 키포인트, 그리고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주로 자주 하시는 어떤 질문 같은 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중간에 저희 스쿨 플러스 주 강사님을 이제 모셔서 강사님 소개와 그리고 과정 전체적으로 다루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파트 1부터 6까지의 내용 외에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Q&A를 좀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첫 장으로 저희 스쿨 플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저희 그 이름은 이제 프론트엔드 스쿨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한 번씩은 겪어봤던 KDT 부트캠프라고 말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제 KDT 단기 심화 과정이라는 말이 2023년 6월 1일 날부터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일일이 좀 따져보면 다른 기존에 있던 과정이랑 좀 다르게 이번 과정 같은 경우는 전체 과정 100을 두었을 때 70% 이상은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라는 말은 어쨌든 기존에 다녔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이제 4개월에서 뭐 많게는 9개월까지. 그래서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을 좀 수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계실 텐데요. 이 단기 심화 과정은 마침 여러 가지 채용 시장에 대한 환경과 그리고 추가 훈련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이제 훈련생분들에 대한 니즈가 조금 접촉이 돼서 애프터 KDT 부트캠프 같은 느낌으로 해서 350시간 이내의 과정을 말하는 걸로 해서 KDT 단기 심화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지원 자격을 좀 보면 기존에 이렇게 여기 계시는 대부분들이 조금 경험을 해보신 그 350시간 이상의 KDT 훈련 과정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로서 이제 기존에 활용하셨던 레베카 발급을 하신 그 잔액이랑 상관없이 한 번 더 심화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주 하는 질문이 이게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저희 멋쟁이 사자처럼 테킷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 좀 자주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혹시 멋쟁이 사자처럼의 출신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사실 부트캠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좀 많잖아요. 뭐 팀스파르타라든지 앨리스, 뭐 멀티캠퍼스, 뭐 팩캠, 뭐 이렇게 여러 그 KDT 수료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 다음 모델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어떤 운영사든 어떤 플랫폼의 그 KDT 부트캠프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다 지원 가능하세요. 음. 요거 하나 포인트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숫자로 그러면 프론트엔드 스쿨 플러스라는 이 KDT 단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숫자로 좀 말해 볼게요. 저희 10월, 그러니까 곧 다음 달이죠.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가 지난 딱 그 다음 날 12월 26일 화요일에 이제 끝나는 과정으로 기간으로 좀 따지면 약 2달 반, 주차로 하면 약 9주에서 10주 차고요. 날짜로 따지면 총 46일. 이 46일이라는 계산값은 저희가 매일 7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46을 하니까 총 322시간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322시간 중에 다루는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지만 이론 파트가 96시간, 프로젝트가 226시간. 그러면 전체를 10으로 도왔을 때 이론이 약 3, 프로젝트가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7시간을 어떤 식으로 시간표를 이제 구성할지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선은 몇 시부터 몇 시인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아침 9시 반부터 저희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이 중간에 여기 런치 타임이라고 보시면 11시 반부터 1시, 그러니까 1시간 반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포함된 시간이 오전 9시 반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점심시간이 저희가 보통 부트캠프가 아마 한 1시간일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100%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개인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를 팀으로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꼭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그 수행력이 굉장히 조금 우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랑 그리고 타 과정에서 또 만난 친구들을 계속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저희가 이번에 점심시간은 1시간이 아닌 1시간 반으로 설정해서 시간표를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과정에 대한 키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 심화라는 거는 사실 부트캠프 안에서도 어떤 이론을 학습을 하고 어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그 다음 넥스트 골로는 아마 취업을 많이 염두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랬을 때 저희 과정을 한 번 더 오시게끔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더 같이 다뤄야 우리가 더 보다 나은 준비와 보다 나은 골을 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최근에 있는 채용 시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도표를 보시면 이게 2023년 하반기 이제 신입 직군, 그러니까 주니어나 시니어가 아닌 말 그대로 신입 직군을 이제 뽑을 때 보통의 회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어떤 기술 스택을 뽑아보니까 요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랑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리액트에 대한 일정 수준을 가장 많이 1순위로 요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게 기존이랑 다르게 많이 치고 올라온다라고 느껴지는 이 기술 언어 중에 이제 타스라고 말하는 타입스크립트 활용도를 좀 많이 보는 경향들을 캐치를 했어요. 여기서 그 그래프를 밑에 보시면 2021년도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36%밖에 안 됐던 그 타스 비율이 확실히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보았을 땐 43%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수 요건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심화를 다루면서 여기서 다른 이제 경쟁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같이 프론트 직무를 실입 직군으로 간다는 친구들과 조금 한 끗 차이를 어디서 조금 챙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더니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회사가 자스, 그러니까 JS 기준으로 조금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스 모델로 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리팩토링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경험을 했는지를 조금 우대사항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직무와 그리고 희망하는 회사로 채용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는 커리큘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무래도 부트캠프를 이제 다니시면서 비전공자 출신이거나 아니면 전공자여도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가면서 프로젝트를 최소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한 번 가지고는 저희가 취업 포트폴리오로 딱 내세우기가 좀 그 경험치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 좀 다양한 개발 관련 활동들을 좀 열어주면서 팀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설계를 하는 거를 저희는 주 목표로 두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얘기하자면 프론트엔드 핵심 역량을 좀 더 다루면서 그 기존에 이제 뭐 JS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거나 그 기술스택에 대한 어떤 심화적인 부분들을 좀 취업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취업 지원 같은 부분도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론 과정이 아닌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실무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로젝트 중심, 그러니까 미니 프로젝트든 실습이든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에 대한 그 빈도수를 많이 높여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많이 생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취업률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어떤 CV나 컨설팅이나 그거에 대한 탐색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숙련대 팀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다양한 운영사에서 운영했던 KDT 부트캠프 출신 분들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하고 한 번 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나만의 또 포트폴리오, 그리고 팀이랑 같이 또 진행했던 포트폴리오에 기반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한 경험력을 높이면서 또 학습 자체도 이제 좀 팀 기반으로 좀 많이 설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료 학습 또는 이제 팀 프로젝트로 이제 경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가져다주는 이런 경험치가 사실은 나만의 또 네트워크가 돼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IT 업계가 워낙 좁다 보니까 같이 이러한 부트캠프를 거치고 또 다른 이 단기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과정에 대한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정은 약간 KDT 그 기존에 있던 부트캠프 형식의 그 다음 과정의 모델로서의 과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K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수자여야만 해요. 이게 자격 요건이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서 작성을 막 하면 저희가 사전 질문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그 지원서에다가 채워주셔야 되는 내용과 함께 기존에 다뤘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URL을 좀 같이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게 단기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공부 중에 리액트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지를 좀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류가 어느 정도 제출한 값을 가지고 한 명이 아닌 5대 그러니까 심사위원하고 그리고 한 지원자분들을 개인이 아닌 이제 팀별로 저희가 조별 편성을 해서 다대다 형식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이게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참석할 수 있는지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팀 기반으로 간다는 거는 나 하나의 개인의 이렇게 추가적인 일정이 아니라 단기 심화인 만큼 그 일정 기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몰입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팀 기반으로 학습이든 프로젝트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 요건이나 선발 기준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이라 그러면 장소가 어딘데요? 라고 했을 때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저희가 그 장소로서는 강남 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이름 이뻐요. 애플트리라는 그 장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좀 잘 안 보인다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선릉역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삼성역이 이렇게 보여요. 딱 선릉과 삼성 사이에 있어요. 이 애플트리 타워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게 저희가 나이로비라고 불리는 교육장이고요. 여기서 100%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사전 설명회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스텝별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티켓 홈페이지 지원서 제출이라는 이 화면 페이지를 보면 저희 공홈이에요. 그 공홈에 가서 여기 하단에 보면 오른편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지원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원하기만 눌러도 여러분들이 그 계정을 생성하셔서 그 다음 페이지에 물어보는 질문과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을 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형태인데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작성하다 보면 내용을 좀 기재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듣고 계시는 62분이나 지금 듣고 계시네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혹시 아직 계정 생성하지 않고 작성을 지금 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밤이라도 계정을 생성해서 뭐라도 작성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재할 내용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임시 저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걸 나가면 뭐 다시 써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수정해 가다가 저희 마지막 지원 기간을 좀 보면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그러니까 저희 추석 기간이랑 딱 맞물려요. 그래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 물론 다 누리셔야 되고 가족과 시간도 다 보내야 되지만 저희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저녁 11시까지 지원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꼭 이 시간 기간을 놓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임시 저장 형태로라도 좀 작성 중에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보내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성해주신 제출서를 기반으로 이제 다대다 면접의 팀을 꾸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기반으로 언제 며칠 날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고 SMS랑 이메일 통해서
이제 안내가 갈 거고요. 여기서 조금 주 안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리액트 프로젝트를 했었는지 여부를 아마 간단하게라도 기술 스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룰 예정이어서 요거는 좀 긴장하지 않고 잘 준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전 질문지도 같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지까지 다 확인하셔서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얘기를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최종 합격자 발표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KDT 수료증, 그러니까 기존 과정을 이제 잘 수료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용으로 이제 수료증을 제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경험해본 HRD넷 그 신청을 이제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개강 및 OT 안내를 할 건데,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 사전학습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간략하게라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중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개강 날인 10월 23일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주요 질문을 한번 같이 확인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주요 질문을 좀 가져와 봤고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약간 애프터 KDT 과정, 그러니까 애프터 부트캠프 과정으로서 이제 뭐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저희 태킷 안에서의 과정뿐만 아니라 타 운영사나 플랫폼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수요 예정자가 혹시 이제 저희가 합격자 발표인 10월 18일 전에 이게 수료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KD 그 HRD 내에서 등록하기도 되게 어려운 기점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료 예정이 11월이면 제가 10월 말에 개강하시니까 제가 한 2주 정도 그냥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문의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기고 또 팀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수료 예정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그 기간 안에 수료가 되신 분들을 더 우선 선발을 할 거고 이런 분들은 사실 두 개 과정을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챙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재학 과정을 잘 수료하셔서 저희 과정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바로 오픈 또 할 거니까 지금 있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하셔서 내 다음 바로 상반기 한 3월 정도 예정하고 있으니 그때 잘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필수가 참여가 필수인가요? 네, 필수예요. 물론 훈련 장려금이나 이런 게 저희가 뭐 출석률 따라서 좀 차등 지급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팀 기반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좀 없으면 사실 따라가기가 되게 애매한 단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간에 빠짐이 없이 올 수 있는 분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어느 정도 기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액트까지는 다뤄본 경험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게 단기 심화 과정이 레베카에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참여긴 하지만 훈련 장려금이 이번에도 지급이 돼요. 그래서 최대 11만 6천 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매달 출석률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되는 점은 기존에 있던 부트캠프에서 많이 접해보신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 안 할게요. 네. 지원서 제출 수정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임시 저장 형태로라도 작성중을 예쁘게 하고 있다가 막판에 제출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금 작성을 해놓는 게 좋다는 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지원서 항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네 가지 이야기를 잘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오늘 밤부터라도 좀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선발 인원 지금 최대 60명까지 좀 선발 예정을 갖고 있고요. 합격하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10월 18일 전에 이제 저희 면접 관련된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메일이랑 SMS를 통해서 꼭 안내를 드릴 거고 최종 합격은 10월 18일 수요일 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 참여 관련해서 다른 일이랑 좀 병행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 어렵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기간 동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저희가 또 훈련 지원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 기간 안에 몰입을 하셔서 원하는 어떤 목표치의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인 또 취업을 좀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너무 이제 그 전 과정인 이제 KDT 수료를 되게 잘 소화하셔서 별도로 취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나름의 방법이 있으면야 더 좋지만 이왕이면 저희랑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다 같이 준비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다른 일을 좀 병행한다라는 느낌의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른 타 과정의 학업이라든지 KDT 외에 그리고 뭐 타 국비 과정들은 조금 같이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하루 필수 교육 시간은 7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점심시간은 1시간 반, 빼고 나머지 시간을 9시 반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과정이고요. 교육기간에 쉬는 날은 없나요? 아마 이제 각 그런 부트캠프마다 좀 운영하는 그 방법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기 심화 과정은 35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휴가라든지 그리고 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스테이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이제 뭐 Q&A 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티켓 홈페이지 채널톡 있잖아요. 거기서 문의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길용 강사라고 하고요. 정문태 강사님과 함께 9주 동안 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입니다. 어, 저는 강의하기 전에 현업에서 개발을 오래전에 했었고요. 최근까지 이제 계속 강의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자바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웹 관련돼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했다가 뷰 리액트, 뭐 노드.js 이런 거 하다가 최근엔 또 클라우드까지 이것저것 예, 강사로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과 같이 제가 진행할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부분하고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잠깐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정우태 강사님이 리액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정우태 강사님이 리액트 하시고, 프로젝트는 이제 저랑 정우태 강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9주간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프론트엔드 스쿨을 다 나오셨을 거예요. 4달부터 뭐 9달까지 아까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이론 기술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자바스크립트고, 두 번째가 타입스크립트고, 세 번째가 이제 리액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타입스크립트를 제외하고,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는 아마 이전에 들었던 교육에서 또는 지금 듣고 계신 교육에서 이론적으로 학습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적인 문법을 따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중급과 고급 관련된 그런 개념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리액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함수부터 뭐 객체, 디스, 뭐 프로토타입, 뭐 클로저, 클래스, 뭐 그다음에 AJAX, 뭐 DOM 이런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리액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 프로젝트까지 대부분 다 아마 그 이전에 수업을 듣고 아마 참석을 하실 텐데, 프로젝트 하면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쓰기는 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어떤 원리로 이 코드가 작성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 첫 번째 1주차에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주에 진행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일주일 진행이 될 거고, 이론 수업이 끝나면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요 미니 프로젝트가 일주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 부분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주차 때 타입스크립트를 할 겁니다. 얘도 일주일간. 타입스크립트 관련된 자, 문법들을 진행을 하고 또 문법 교육이 끝나면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산출물, 최종 결과물을 타입스크립트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리팩토링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가 지날 거고, 그 다음에 3주에서 4주 차에는 이제 2주가 되겠죠? 2주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호태 강사님이 2주간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얘도 이제 이론 수업이 끝나면 미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 자, 요 녀석이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리액트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주간 이론 수업과 미니 프로젝트가 이제 중간중간 껴서 진행이 될 거예요. 동일한 주제로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개발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타입스크립트로 바꿔보고, 그리고 얘를 다시 리액트로 이제 만드는 이런 리팩토링 형태로 한 달간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주차가 되겠죠. 일주일간 자, 리액트 리팩토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로 완성돼 있는, 또는 타입스크립트로 완성돼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리액트로 변환시키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주차부터 9주차까지 4주간,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아예 시작하는 종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 프로젝트 주제는 어,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방안은 여러분들에게 이 오픈 마켓, 그러니까 뭐 G마켓이나 11번과 같은 이 오픈 마켓 구현할 수 있는 백엔드용 API를 아예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프론트는 자유롭게 만들어서 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 안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은 파이어베이스나 슈퍼베이스나 포켓베이스 같은 이제 바스라고 하죠. 백엔드 애저 서비스. 그래서 백엔드를 서비스 형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백엔드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고 프론트도 다 개발하는 주제는 이제 자유 주제로. 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어느 방법이 좀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정우태 강사님이랑 저랑 협의해서 이안과 이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뭐 반반 섞어서 백엔드 구축돼 있고 나는 프론트만 하고 싶다. 라든지 또는 나는 백엔드도 다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 나눠서 반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방법을 최종 결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프론트엔드 과정 하면서, 어, 대부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이 바스 기반으로 백엔드도 직접 구축하고, 그다음 프론트까지 구축하는 그 형태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백엔드 구축된 API를 제공받고 여러분들 프론트만 집중해서 구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는 진행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결정은 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9주 동안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설명드릴 건 끝났고 자, 이제 다시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Q&A는 그냥 쉽게 저희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그거를 제가 한번 읽고 바로 이제 기룡 강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우선 궁금하신 내용 뭐든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Q&A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요이땅? 네. 제이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한 번 정해진 팀은 수료 때까지 함께일까요? 라는 질문은, 이건 조금 제가 먼저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사님? 네네. 네, 요거는 저희가 팀에 대한 경험치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해서 한 번 정해진 팀이라기보다도 나중에 종합 프로젝트를 가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식의 팀빌딩을 좀 하고 나중에 종합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빌딩을 가게끔 저희가 조금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뭐 2인 1조로 해봤겠다, 3인 1조로 해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강사님하고도 협의를 좀 더 같이 해보겠지만, 이제 심지어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들이 더 머릿속에 체험할 수 있게끔 좀 팀 기반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많이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료 때까지 함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심지어 점심 드시러 가는 것도 저희가 일부러 좀 팀을 좀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같이 함께하는 과정 안에 단 한 분이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은 분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성함은 안 쓰신 것 같은데 파이어베이스도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아니면 뚝딱 배워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파이어베이스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다른 그 바스 서비스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수파베이스나 포켓베이스 같은 걸 좀 쓸 건데, 걔들이 아무래도 파이어베이스보다 조금 다루기 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수파베이스 같은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미리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 같이 한번 다뤄보고 나서 진행을 할 거니까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안내해드리고 사용 방법 같이 확인하고 진행할 거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성님이 수업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받았던 프론트엔드 교육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는 것까지 따지면 자바스크립트 거의 2달 이상은 아마 다뤄봤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내용들을 중고급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 이제 자바스크립트 초급 딱지는 뗐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급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타입스크립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간 어려려나? 객체 지향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약간 또 기존 자바스크립트랑 다른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좀 나와서 타입스크립트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기본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타입을 좀 정형화시켜 쓰는 방법이라서 문법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랑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쓰려면 아주 쉽고 조금 어렵게 쓰려면 좀 깊은 내용으로 들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존 수업 다 잘 들으셨고 기존의 프로젝트까지 다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다음으로 승진님이 이력서나 면접 등 취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아까 FAQ에서 제가 살짝 뛰어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어쨌든 이 단기 심화 과정의 좀 목적이 되게 예쁜 포트폴리오 그리고 완성도 있는 그리고 팀 경험치를 좀 어느 정도 높임으로써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직무의 성격을 가진 이제 회사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공통 특강과 개인별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컨설팅을 좀 같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움들도 같이 병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이어서 또 승진님이 클린 아키텍처 알고리즘도 이런 부분에 좀 포함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요라고 하세요. 일단 클린 아키텍처 부분은 리액트에서 정운태 강사님이 다룰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다루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리액트 그렇다면 수업 때 그때 아, 아마 설명을 아니면 드릴 수 있을 저희가 것 이제 같아요. 면접 볼 때도 이제 우택님이 또 들어오시니까 그때 한 네. 번 더 Q&A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조금 해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승진이 이후로 또 질문이 안 올라와요. 저희 그래도 나름 강사님 시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7시 반까지 받을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질문이 없으면 조금 서운해요.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잘했나요? 더 질문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질문도 있어요. 그, 지금 사전 설명에 또 볼 수 있는지, 혹시 자기 친구 중에 머싸 아니어도 다른 그 부트캠프 출신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요거 혹시 다시 보기 있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지원 마감이긴 하지만,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 이 진행했던 내용 녹화본이라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원을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걸 좀 확인해서 지원할 때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너무 좋아요. 네, 이주님. 프로젝트 주제는 팀 자유 주제일까요? 이 부분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민 중에 있어요. 일하는 이제 오픈 마켓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백엔드 API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해서 프론트엔드만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또는 파이어베이스나 슈퍼베이스나 포켓베이스 같은 그런 백엔드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백엔드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프론트도 개발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주제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든지 다 직접 설계하고 만들면 될 거고, 이란으로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제는 아마 오픈마켓 같은 그런 한정된 주제로 백엔드가 제공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프론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유겠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좀 아마 고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나는 API 서버 관심 없고 프론트엔드만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참에 백엔드도 같이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근데 백엔드까지 다 개발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나는 프론트만 집중하고 싶어 나는 또 백엔드도 다 같이 해보고 싶어 그 두 가지로 좀 성향이 나뉠 것 같아서 반반 나눠서 이란과 이란을 섞어서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수업이 좀 진행이 돼 보고 나야 정확하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의견도 그때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나연 언니님이 이제 주신 질문인데요. 플러스 과정에서 이건 자신 있다고 PR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아까 계속 자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100% 오프라인을 참여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되고, 그리고 선발에 대한 기준이 좀 돼주는 게 리액트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팀이랑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과 팀으로 좀 기반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열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의 분들이 좀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일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강사님도 혹시 여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 PR이요? 네. 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뭐, 기존에 그래도, 배웠던 음, 이론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은 음, 내용의 이론을 다룰 수 있어서 이제 초급 개발자에서 약간 중급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좀 깊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 프로젝트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 30%, 그다음에 프로젝트 70%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론이 훨씬 더 많았었을 텐데, 그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동료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소영님 질문이 있었는데, DB는 따로 준비 안 하고 섹션 내에서 진행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세션 내에서 진행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죠? 따로 개인이 DB 설치할 필요 없이 DB를 제공해 주냐, 이런 의미일까요, 혹시? 아니면 DB는 따로 수업을 안 하고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죠? 설치 여부? 설치 여부래요. 아, 설치요. 어, 일단 DB는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제 팀별로 각자 자유주제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백엔드를 구성된 걸 쓸 거기 때문에 이 바스 기반의 파이어 베이스 같은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DB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백엔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API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쓰더라도 DB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 쪽은 따로 설치하거나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는. 네, 바로 이어서 태연님 질문인데요. 혹시 이전 KDT를 프론트엔드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그 NCS 그 등록 코드가 그 소부 내역, 그 세부 내역에서 그 여섯 번째 자리가 02로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태연님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주셨는지 제가 좀 같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게 처음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과정이랑 저희랑 이게 어느 정도의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 하나, 그랬을 때 태연님 스스로가 이제 지원자로서 저희가 요구하는 기본 조건 중에 이제 리액트의 어느 정도의 활용도를 조금 같이 판단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한테도 별도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이수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제이님, 보조 모니터를 제공해 주시나요? 보조 모니터라면 이제 샘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뭐 커다란 화면을 말씀하시는지 개인 장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개인 PC를 이제 소지해서 이제 개강에 맞춰서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장 환경 안에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보는 큰 화면 외에는 따로 이제 추가적인 모니터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대신 팀별로 같이 앉아서 이제 조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뭐지, 그 교구가 좀 설치가 돼 있는 정도지 별도의 모니터가 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아닌 상황입니다. 교육적 환경. 네. 승진님도 동일한 내용을 좀 주셔서 요것도 같이 대답을 한 걸로 일단 판단하고 다음 질문으로 좀 진행해 볼게요. 준성님, 네. 원티드 연계 제외 다른 취업 연계도 혹시 있나요? 아까 하단에 조금 추가적인 질문이, 취업 전문가는 혹시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이런 진로 설정 관련된 컨설턴트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외부적으로도 이제 특강 같은 형태로, 실제적으로 여러 다양한 대학 기관에서 좀 채용 관련된 그리고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통특강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긴 해요. 근데 이 디테일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맞춰지진 않는 상태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KDT라는 수업 자체가 조금 중요한 그런 수행해야 되는 어떤 프레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또 채용 관련된 지원을 좀 같이 낑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교과 외 시간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형태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워낙 목적이 좀 취업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개강 이후에도 각 그 교육생분들에 대한 어떤 수준과 그 레벨과 준비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좀 지원될 예정이라는 점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하님이 풀스택 과정을 들었지만 거의 백엔드 과정에 좀 가까운 KT 수업을 들어가지고 JS가 좀 애매하게 배운 상황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수업 시간에 JS를 이해하는 데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프문과 포문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음, 간단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바스 문법만 알고 있으면 수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승진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오픈마켓 프로젝트 디자인의 경우는 피그마 파일 등으로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 구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을 다 직접 구성하셔야 돼요. 지금 백엔드를 제공해 주는데 프론트 디자인까지 같이 제공해 주면 그냥 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서 네.
프론트는 디자인부터 내용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백엔드로 오픈마켓을 제공한다고 해서 꼭 오픈마켓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상품 등록하는 상품 수정, 뭐 삭제 이런 기능이랑 뭐 구매하기 기능, 그다음에 뭐 장바구니 담기 기능 이런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API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꼭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똑같은 뭐 오픈마켓 똑같은 UI에 뭐 똑같은 그 기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백엔드가 이렇게 제공되면 이걸 가지고 좀 더 우리는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 보자 충분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완벽하게 뭐 오픈마켓에서 꼭 프론트를 구현할 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픈마켓 방식으로 API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네, 승진님이 바로 또 이어서 오픈마켓 프로젝트의 경우 API와 서버는 교육과정 이후 갖추는 거죠? 그 위에 네. 이준성님 질문 아까 넘어갔어요. 그 같이 겸해서 답변을 된 드렸고, 건가요? 네네. 네. 그리고 승진님 같은 경우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부트캠프나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국비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과정 종료 이유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개인 PC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운영하는 서버는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운영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더 해보시고 싶으면 본인 컴퓨터 로컬에 DB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API 서버도 설치해서 로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영재님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TDD 관련해서도 같이 교육이 진행될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한 커리큘럼에는 일단 없긴 해요. 제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네, 뭐 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도 아마 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내용 다룰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 더 필요한 거 있냐 만약에 질문하셔서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고 너무 특별한 어떤 기술을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모든 수강생들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자료 같은 걸 아마 드릴 수 있을 거고 근데 질문하신 게 다른 분들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한 내용이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런 걸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D 같은 내용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면 네, 시간을 쪼개서 네, 뭐 개념이라도 그리고 간단한 샘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커리큘럼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하면서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다.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저나 정우태 강사님이 네, 듣고 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설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승진님이 열정적으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진행될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도 좀 궁금하시다고 해요. 이 라이브러리들은 아마도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특별한 라이브러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 또한 아마 리액트에서 네, 라이브러리들을 아마 저기 해야 돼서 그 정우택 강사님께서 정확히 그거를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잠시만요. 대충 커리큘럼 상에서 그 내용을 얘기 나온 거를 잠깐 좀 보고 제가 대략이라도 좀 설명을 좀 드려 볼 수 있는 거는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관련해서는 제가 뭐 대충 전달받은 리액트 그 일정표를 보면 일단 CSS 관련해서는 테일윈드 CSS랑 포스트 CSS하고 그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랑 이모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태 관리 관련해서는 리코일하고 기본 컨텍스트 API 이걸 아마 다루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리액트 쿼리도 아마 다룰 예정인 것 같고요. 리액트 라우트는 뭐 거의 기본 라이브러니까 이것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Next.js도 잠깐 소개하는 것까지는 일정상으로는 그 시간표상으로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의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우태 강사님께.
네. 제가 한 그것까지 번 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또 네. 질문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일단은 저희가 예정된 7시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발 과정에서 면접 과정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때 한 번 더 못다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티켓 홈페이지에서 그 저희 그 채널톡 통해서라도 저희가 질문이 그래도 요거는 알고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채널톡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제 기룡 강사님 외에도 오태윤 강사님 통해서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원에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감되는 그 일정에 잘 준수하셔서 어떤 Q&A도 잘 해소하고 또 지원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할 건데, 아니에요. 면접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 하면 저희가 좀 일정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어떤 분은 오고 어떤 분은 안 오시고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 말을 제일 안 했군요. 네, 면접은 네, 온라인으로 이런 줌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성님,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기룡 강사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 줘볼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꼭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원 마감 날짜 9월 30일 토요일 저녁 11시, 그러니까 23시예요. 23시 전까지 꼭 지원 잘 마무리하셔서 저희 10월 23일 날 강의장에서 만나뵙길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